자, 봅시다. 이제 끓는 점이랑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이게 순물질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수평 구간이 나타나게 돼. 자신의 끓는 점에서부터 딱 멈춰 있다가 전부 다 기체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올라가. 액체 구간일 때는 온도가 바뀐다. 온도가 유지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 왼쪽 라인일 때는 액체 상태인 거야. 왼쪽 라인일 때. 오른쪽은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는 라인인 거야.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는 라인. 즉 액체 기체로 바뀌고 있다 그 뜻이거든. 여기 구간이. 알겠지? 여기는 액체만 있고 여기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종류에 따라 다른 건 아까도 설명했고 양에 관계없이도 일정하겠지. 특성이니까 양에 상관없이 이 온도가 유지될 거다. 보면은 5mm랑 10mm 양이 다르지? 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평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 똑같다고. 78도. 다만 차이점이 뭐가 달라? 시간. 5mm 같은 경우는 금방이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지만 10mm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가열해야 되더라 라는 거야. 양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물질의 특성 자체는 안 바뀐다. 위에 봐봐. 요 그래프. A랑 B는 무슨 물질? 같은 물질. A랑 B는 같은 물질인데 차이점은 B가 양이 많다 적다? 양이 많다. 그렇지. 그 A랑 B는 같은 물질인데 양이 많다. 요거를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고. A랑 B가 같은 물질인데 양은 A보다 B가 많다. 그래서 A가 짧은 시간에 끓는 거고 B는 오랜 시간에 끓는 거다. 그럼 C랑 B랑 D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C, B, D? 얘네 셋의 차이? C와 B와 D의 셋의 차이. 얘는 지금 끓는 점이 높고 얘 같은 경우는 낮은 상태잖아. 왜 그러냐면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 분자간 인력이라고 표현하거든. 옆에다가 적어놔. 여기다가 분자간 인력이 누가 세냐 그러면 D보다 B가 세고 B보다 C가 세다. 얘네들은 서로 다른 물질인 거야. 다른 물질인데 이런 식으로 C가 분자간 인력이 커서 끓이기 어렵다. 그렇지? 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실험하는 거거든. 원래 물을 100도에 끓잖아. 100도에 팔팔 끓여갖고 여기다 넣으면 더 이상 안 끓지? 근데 가마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다시 끓어. 근데 온도는 식었어. 갖고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식었는데 펌프로 공기를 빼내니까 다시 끓어. 왜 그러냐? 압력이라는 게 공기가 눌러주는 힘이잖아. 그 공기가 눌러주는 힘이 약하면 잘 뛰쳐나오는 거야. 온도가 낮아도. 무슨 소리야? 그 온도가 오히려 그 압력이 높으면 끓이기 위해서 온도가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거 봐봐.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분자간 인력을 비교할 수 있지.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가정하면 분자간 인력을 비교했잖아 방금. 근데 이번에 서로 이게 같은 물질이래. 만약에 서로 같은 물질이면 외부 압력을 비교할 수 있다고. 이거 외부 압력. 압력이 높으면 잘 끓어 못 끓어? 못 끓어. 그 말은 C가 압력이 크다는 뜻이야. D보다 B가 압력 크고 B보다 C가 압력이 크다. 요것도 같이 적어놔 이거. 여기다가 같은 물질일 때 양이 A가 많다, B가 더 많다 이렇게 했잖아. 붉고 세기를 비교할 수도 있어. 같은 양일 수도 있어. 만약 A, B가 같은 양인데 B가 오랜 시간 걸리고 A가 짧은 시간 걸렸잖아. 그 불꽃의 세기는 누가 센 거야? A. 그렇지, A가 센 거야. 요렇게 총 4가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양 비교할 수 있고
같은 물질에 대해서 양 비교하거나 불꽃색이 비교하거나 그 외부 압력 비교하거나 분자간 이력 비교하거나 총 4가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문제 통해서 양도 비교할 수 있고 불꽃색이도 비교할 수 있고 분자간 이력 비교할 수도 있고 외부 압력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표 가지고서 나올 만한 문제를 내가 다 정리해줬으니까 잘 봐봐. 저 4개 중에 하나 드린다. 됐어요. 그럼 이 예를 한번 봐봐.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압력 밥솥이 필요한 거야. 그냥 밥솥은 100도씨 물 가지고서 이제 열을 가할 거 아니야? 그 100도씨 열로 10분간 가열해야 만약에 밥이 익는다고 쳐. 근데 압력밥솥 쓰면 그 내부 온도를 막 120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10분보다 더 짧은 시간만 가열하면 금방 밥이 되겠지. 밥이 빨리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압력밥솥의 핵심이 밥이 빨리 되는 게 핵심이야. 짧은 시간에 열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두 번째, 산에 가면은 끓는 점이 낮아져. 아니, 산에 가면 압력 자체가 줄지, 공기가 얼마 없어서. 그 산에 가면 압력 자체가 줄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똑같이 그 밑에 있을 때는 10분만 가열하면은 살이 익었는데 높은 산에 가면은 10분만 가열했을 때는 택도 없다. 왜? 끓는 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밥이 설 익는다가 그 뜻이야. 다음,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유지되는 온도, 이게 녹는 점. 어는 점은 그 액체가 다시 얼 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야 이거. 종류에 따른 다른 특성이 되는 거고, 특성이니까 양에 관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특징이 있지. 경계니까. 물의 경우는 0도씨를 경계로 가열하냐 냉각하냐 차이잖아. 일단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표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하나 설명해줄게. 18번. 특정 온도에서 이 물질 A, B, C, D의 상태를 물어봐. 만약에 A는 200도씨에서 무슨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3000도에서 무슨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푸는 요령 알려줄게. 봐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해. 동의하니? 녹은 다음, 그 다음에 끓기 전이잖아. 그럼 끓은 후는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겠지. 녹기 전에는 고체겠지, 여기가? 특정 온도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1500도에서 무슨 상태냐, A가. 그럼 1500이 여기 구간 중에서 어디에 있어? 가운데 이 구간에 있지. 그 얘는 액체 상태일 거란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25도에서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 25도가 여기 있잖아. 그럼 고체 상태라는 거지. 3000도에서 무슨 상태입니까? 그럼 3000 여기 있으니까 기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게 지금 이게 표로 나와서 설명된 거야.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액체고, 끓는 점 넘어가면 기체, 녹는 점 내려가면 고체. 이렇게. 됐지?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